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일의 마지막 1-2-3 교육활동 보호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교육 1섹터 학교 부분에서는 마지막이고요.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로 해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돼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선생님들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경기 주요 업무 계획 평가회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들 발표 자료로 나와 있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굉장히 다양하죠. 생활인성교육과, 그 다음에 운영지원과, 노사협력과, 교육역량 정책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생활인성교육과가 역시나 주무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추진 목적을 보면 학교 교육활동 보장을 확대한다. 여기에서 이제 학교 교육활동 보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 교육활동 보장 확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상호 존중의 학생 생활교육 활성화. 그래서 존중과 배려. 이러한 인성 덕목이 학교 문화의 기반이 되는 그런 생활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추진 방향만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추진, 이게 학교 교육활동 보장 확대 부분에 변화 방향 달라지는 지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왜냐하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2024학년도 추진 성과에는 5월에 공청회를 토대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을 했고 의회에서 사실 6월 달에 이걸 상정하고 안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건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7, 8, 9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라서 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저는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구독자님께도 다른 공문 보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 좀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살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상호 존중의 학생 생활교육 활성화 부분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학교 문화의 달 요거 아마 공문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의 성호 권리와 책임, 존중과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문화의 달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제공하느냐, 그 교육 활동 한 것을 제출하고 또 표창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한 달만 이렇게 운영한 걸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고 연중 운영했던 것들도 살펴보고 잘한 것들은 좀 제출해서 학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부분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교육공동체 인식을 개선한다. 이건 뭐 기존에도 사실은 있었던 거고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안착으로 사안 처리 공정성, 신뢰도를 강화한다. 이게 이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요청제라는 게 올해 새로 생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싶을 때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부르지 않아도 됐었는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서 결과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전담 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만약 저라면 무조건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이 제도 자체가 학교폭력 책임교사 그리고 학생 인권 보직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특수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시도가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이거를 요청제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하지 않겠죠. 그럼 조사를 해당 담당 교사 직접 하고 학부모님께도 직접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물론 아주 경미한 것들은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학교 안에 갈등 상황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청제를 서울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올해 처음 도입을 하지만 이제 기반을 잘 잡아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용해서 사안 처리 절차가 딱딱딱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올해 1년밖에 운영하지 않은 정책을 변화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아마 현장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요청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 갈등의 화해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화해 중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학교 폭력이든 생활 교육이든 교육 활동 침해든 학생을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해 중재 기능은 굉장히 필요하고 화해 중재는 이제 학생 인권 학교 폭력, 교육활동 침해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갈등 관련 당사자들이 특히 이제 학생이 포함된 갈등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롭게 해결하고 교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다음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면 확대. 올해 13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 몇 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25개가 되고 통합지원청 6개가 분리가 된다 그러면 다시 몇 개로 늘어야 되는 겁니까? 31개로 이렇게 늘게 되겠죠. 교육활동 보호 안심골 탁. 이거 티처 어시스턴스 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전화다라는 거고 이 탁이라는 한자어가 막힘없이 흐른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요 1600-8787 번호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요 탁이라는 용어를 앞에 더 붙였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서 개선이 되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 교권보호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상담사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공제회에 전화해서 금전적인 거 그다음에 뭐 변호사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공제 쪽으로 전화가 바로 가도록 되고 뭐 이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공제에서 할 수 있는 건 공제에서 하고 이외에 상담이나 보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지역에 있는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좀 바꿔가지고 선생님들을 좀 밀착 지원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실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교원 보호공제 사업 보장 내용 추가 확대. 작년에도 뭐 이제 그 보디가드 위협을 느꼈을 때 위협 보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추가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떤 보장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영 지원과 보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대응력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제 특수민원 관련해서 민원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500만 원 내외 이렇게 학교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주고 그것으로 민원실을 구축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뭐 전화나 학교 선생님들의 이중 번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뭐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잘 진행되고 있냐. 특히 민원 대응 관련해서
이번에 평가회에서는 민원 상담 챗봇을 통해서 2만 건 이상의 민원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었다라는 성과를 말씀하셨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민원 전화가 왔을 때 민원 대응팀이 응대하지 않고 바로 관련 선생님한테 연결을 해버리는 관행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들어보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화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토론자 한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차를 끌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교문을 통과하고 교무실까지 가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사전 예약제가 유명무실했다. 제도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사문서화된 문서 행정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뒷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 강화 이거 나와 있네요. 노사 협력과 학교 교육 활동 보호 환경 조성한다. 그래서 교육 공무직원의 업무 수행 중 학생 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피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 교육 공무직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대책을 통한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과 재발 방지. 그래서 에듀키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교원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교육 조직에 있는 모든 교직원과 관련돼서 행정적인 지원, 특히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작년에 신설됐었거든요.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교육 역량 정책과에서는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원 토대로 학생 분리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또 공유학교 연계 학생 분리교육 운영을 내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분리 조치가 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1호, 2호까지 그리고 3호에 가항까지는 이제 뭐 교실 내에서 사실은 분리를 하는 거고, 나항부터 3호의 나항 그리고 4호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공간으로 분리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제 더 학생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분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외부 기관에 있는 분리 교육을 운영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학생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학생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생활지도 고시에서 우호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기관에 분리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뒷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과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보장 확대, 그래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전면 확대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확대하고 담당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 등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해 나간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 상담 기관 연계해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 교원,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요. 뭐 집단 상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그래서 올해도 학교 현장으로 이런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관련 공문이 나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관련돼서 사안과 관련된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활동을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 1600-8787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처 어시스턴스 콜 요 탁이라는 용어, 정책 용어가 하나가 덧붙여졌다라는 거고, 전화를 학교 안전공지에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 즉 행정법률 보상, 심리상담을 패키지화해서 교육 현장에 종합적, 입체적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 전담 지원단, 전담 인력이 1차 응대 및 안내를 하고 관련 부서 이관 및 콜백, 다시 이제 전화를 준다는 거죠. 현장 방문 등 교원의 어려움을 이제 신속하게 해결한다.
특히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육지원청, 공제 등 연계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밀착형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학교 안전공제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들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원 보호 전담 지원단 전담 인력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원스톱 지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했어요. 학교에서. 그럼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가 되려면 아시겠지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피해 교원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 교원이 전화로 탁 1600-8787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고 공제회에서 이제 피해 교원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단순 문의면은 매뉴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권센터 공유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에 다시 전화를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장학사 그리고 상담사, 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현장에 긴급 지원됩니다. 담당자 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행정, 심리상담 지원, 교원 보호 공제 안내 및 사안 접수를 하고요.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에서는 교권보호지원센터, 공제회, 현장 긴급지원 요거는 이쪽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거는 내용이 요런 거하고 찾아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 교원 회복 및 현장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거다. 여기 나와 있죠. 탁 교원 교사 안심콜 Teachers Assistance Call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탁은 막힌 것이 없이 시원스러운 모양을 뜻하는데 이는 피해 교원이 이 탁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올해도 그랬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왔을 때는 의무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걸 형사고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실제로 형사고발이 있었고요. EAP 전문상담기관, EAP는 이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고위험군 집중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전공제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 보장 내역 추가 확대하고 재작년 작년 민원 면담실 조성교 모니터링 및 운영 안착 노력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경기형 교육활동보호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연수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안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데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연 2회 이상 운영합니다. 보통 학생 보호자한테는 교권 침해 유형을 아주 적나라하게 법령과 더불어서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직원 대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발생 시 대응과 관련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여기도 법령과 관련된 내용 안내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 기본 운영비에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예산 편성하고 똑같습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도단위 강사 역량 강화 지원 또 신학기에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 조치하고요.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내실화. 결과적으로 이제 다채롭게 다중 안전망으로 예방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대응력 강화 지원. 그래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 현행화.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 우리 학교의 민원지원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쪽으로 이제 이관하도록 되어 있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상담자료 보완 및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 학교 출입 가이드라인 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명문화. 사실 뭐 이걸 명문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 학부모들의 뭐죠?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한다. 학생 대상 업무 수행, 교육 공무직원 보호 기반 구축, 사안 발생에 따라서 보호 조치 지원하고, 그리고 상담자 지정 등 피해 지원을 지원합니다. 또 학교 내 노무 활동, 컨설팅 지원을 토대로 교원이 아닌 학교 내 다른 직렬에 있는 이 동료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강화에서는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이용 횟수, 또 심리상담 참여, 교원 만족도 조사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 대응력 강화 지원, 민원 대응 시스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관련 컨설팅, 소통 및 홍보 횟수,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 응답률 향상도, 사안 발생에 따른 조치 방법 및 지원 방법 안내.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를 보시면서 사실 이걸 보면은 그 정책 부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용 횟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할까? 이용 횟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평가 지표, 우리가 루브릭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과정 설계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평가 지표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학생 생활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상호 존중 학교 교육을 위한 자체 교육력 강화하는데 올해 학교 문화의 달을 운영하도록 안내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이제 운영한 것들을 가지고 자료들이 모여 있을 테니까 이대 학교 현장 의견 수렴해서 정책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에 만들겠죠. 아마 이거 이제 올해는 연초에 안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학교의 문화의 달, 또 전반적으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나 연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안내가 나올 거고, 이를 토대로 이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교육 자료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올해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도박 문제. 제가 아는 학교에서도 학생이 무려 2억의 돈을 탕진하고 지역을 옮겼습니다. 지역을 옮겼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도박이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담당 부서를 하나 신설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2024학년도에도 그랬지만 2025학년도에는 도박 예방 근전을 캠페인 주간 뭐 이런 것들 운영하고요. 도박 예방을 위한 안내서 연수, 또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한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학교는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학생 생활교육 안착, 뭐 올해도 제작돼서 배포되었지만 학생 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및 지침을 보급하고, 경기 미래형 학생 생활교육 모델 홍보 및 확산, 지역별 권역별 1, 2, 3 섹터 생활교육 협의회 내실화하고요. 올해 지역 단위에서 학생 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운영했었거든요. 학교별로 어떻게 생활교육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공동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봉사 의뢰기관 운영 현황 발급 및 공유.
지원청의 일이 이거에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지원청 내 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 아니면 사후 조치를 좀 없애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 단위에서 사회봉사를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10시간을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학교에서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원에 있는 아이가 뭐 성남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고 안 된다면 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학교 안에 업무를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적 회복이라는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이제 우수사례 공모전 10월에 하고 또 장학 자료를 만들어서 12월에 배포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진단 및 상담, 예산 지원, 학생 분리교육, 출결 처리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분리지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일관성 있게 분리지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후, 즉 학교 밖 경기도 인성교육원에 이렇게 분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우리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과된 특별교육, 뭐 특별교육 같은 것처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평가 부분 보겠습니다.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 공동체 만족도, 그다음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과 치유, 그래서 학생 분리교육 만족도. 지금 여기 둘 다 만족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분리교육을 받는 애가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스러웠어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누구의 만족도일까요? 얘가 이 분리교육을 통해서 좀 힘들었다. 물론 걔 중에 이 분리교육을 토대로 뭔가 깨달은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이 친구의 만족도를 가지고 평가 지표를 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 강화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당연히 이제 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예방교육 진행해야 되겠죠. 보통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전개한다. 뭐 학부모 폴리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학교 경찰 관과도 연계돼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권도 그랬지만 학교 폭력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공동체 인식을 개선하고 단위 학교,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무 연수도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울림 교육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사이버 어울림 교육은 3시간 포함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요즘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청마다 2024학년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이제 개소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담조사관 그리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관계 개선 지원, 그러니까 화해중재단,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피해 학생 전담 지원단의 조기 개입으로 피해 학생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또 화해중재단 연계해서 관계 개선 지원단 운영 활성화. 올해 이제 기관 평가 지표에 화해 중재 건수하고 실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들이 정량 평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이제 화해 중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뀌었던 게 아까 목적이나 방향 부분에서 얘기했던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요청제를 도입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초기 이 보고를 할 때 지원청에 하나의 표에 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요청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이제 뭐 소위원회를 조금 확대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건수가 좀 많아지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 역량에 따라서 아주 교육적인 이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매년 나오고 있는 자료 중에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자료집,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뭐 운영 매뉴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역량을 좀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피가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뭐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31개 있고요. 심리 상담 및 조언 기관, 일시 보호 기관, 그리고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 이수 기관 지정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도 문제지만 사회봉사를 이수하기 위한 기관이 없는 것 굉장히 지역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청에서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운영 지원. 그래서 양성평등 실천 주간 운영하고요. 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육 공동체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맞춤형 다가가는 양성평등업 교육을 운영해라. 또 성희롱 성폭력 발생할 경우 컨설팅 지원 및 폭력 예방 교육 운영을 강화한다. 그래서 성사안 처리 지원단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연수, 또 교육 공동체나 고위직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이슈가 됐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예방 교육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성사안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및 고충 상담원 역할 이해 연수. 올해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고충 상담원 30시간짜리 연수 기획해서 학교 현장에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어떻게 성사안 발생 시에 이 절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화장실 등 취약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및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통한 범죄 원천 차단. 그래서 뭐 이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카메라 탐지 등을 하는데 연애는 2번 정도 한다라는 거고요. 정책 평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비율. 이것도 데이터 중심인 것 같아요. 실시했냐 안 했냐. 학교 문화 책임 교육 실천 비율. 아까 인성 브랜드도 그랬는데 학교 문화 책임 규약하고 인성 브랜드 관련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기엔 또 학교 문화 책임 규약 내용이 한 줄도 안 나와 있는데 뒤에 평가 지표엔 또 나와 있어요. 정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한 교육적 회복 지원.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기능을 이제 내실화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 회복적인 기능을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갈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개입해서 갈등 심화하는 것을 막고 어떤 갈등이냐 정도 및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중재위원회의 역량에 따라서 이 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고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재위원을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또 단위 학교의 갈등 사안 자체 해결 능력 강화하는데 화해 중재와 관련된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을 하고 학교 안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화해중재 운영 매뉴얼에 보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화해중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했던 우수 사례들이 좀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기엔 또 업무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교육적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는 필요한데 학교에서 이러한 생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역량 강화 및 인력풀을 다양화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미 연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슈퍼비전, 재교육을 한다거나 또 새롭게 화해중재 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선생님이나 지역사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을 좀 받을 수 있게 연수를 열어놓고 전문성을 계속 기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런 사례들, 화해중재했던 사례들을 다뤄서 전문가과정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수교육이 쭉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최신 사례를 토대로 화해중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화해중재 정책연구회, 도지역 연구회 운영 및 성과평가지를 제고한다. 그래서 이런 연구활동들도 사실은 학교 현장의 정책 시행과 그리고 정책관의 간극을 좁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정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평가 보면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한 학교 내 갈등 교육적 회복 지원 강화,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 대비 화해중재 지원 현황, 화해중재 참여자 대상 만족도 현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화해중재 참여했는데 만족도를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죠. 내가 굉장히 이 친구랑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화해중재를 하고 나서 뭔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려서 깔끔해졌다. 이런 것들, 물론 단번에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분리지도와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좀 불명확하고, 만약 그 분리지도에 참여했던 학생이라면 그것이 과연 실증적인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 1,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부분을 선생님들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파트죠. 정책 1의 세부 추진 과제 세 번째 파트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활동 보장,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 학교폭력,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거, 민원 대응,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크게 변화된 것들은 사실은 없었다. 올해 운영하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책 2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까지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